지적재산권 1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복제기술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886년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베른 협약은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서 국제적 저작권 보호 증진을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조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른 협약은 저작권의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 요건으로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나 저작권의 보호 수준이 약했던 개발도상국은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베른 협약 가입국과 미주국과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1971년 파리에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일 이에 가입하게 됩니다. 미국은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라 1989년 3월 베른 협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1995년 베른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3월 현재 베른 협약 가입국은 166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 5월 21일 가입서에 기탁하고 1996년 8월 21일 베른 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로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와 유네스코가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이 가입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를 각국의 국내 입법에 위임하고 있어 국제적 구제수단 및 제재수단이 결여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칩 회로 설계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한 국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고 우리나라 역시 WTO 체제 가입국이 되었으며 WTO 회원국으로서 트립스 협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베른 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베른 협약이 국제 저작권 보호의 척도로서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이외에도 1961년 실현자, 음악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71년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4년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등 컴퓨터 기술과 초고속통신망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 수준을 전제로 규정되었던 저작권 제도가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복제본이 원본과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이 복제가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WIPO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지역 협의회 등을 거쳐 1996년 12월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실현 및 음반 조약이 채택되게 됩니다. 베른 협약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강화되고 불안정했던 부분이 이 두 개의 조약을 통해 보완되게 됩니다. 베른 협약은 그 개정에 있어 만장일치를 요구하므로 가입국 증대로 인한 1971년 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현 및 음반 조약이 베른 협약 20조의 연특별협정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베른 협약이나 로마 협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현 및 음반 조약이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되었고, 2012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WIPO 156개 회원국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된 지 16년 만에 베이징에서 시청각 실현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채택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시청각 실현자에게도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현뿐만 아니라 고정된 실현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기존의 로마 협약이 2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청각 실현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 저작권 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1987년 음반협약, 1995년 트립스 협정, 1996년 베른 협약, 2004년 WCT에 차례로 가입하여 저작권의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2008년 실현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 인적권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로마 협약과 WPPT에 가입하였고, 2011년에는 위성으로 송출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슬 협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2012년 WIPO 외교회의에 참석하여 베이징 조약에 기여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마련에 적극 참여하여 저작권 제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 협약과 WTO 트립스, WIPO 신조약에 대한 비교 검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